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포츠 도핑과 관련한 것입니다.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스포츠 도핑도 상당히 스포츠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주제이고요, 이슈이고요. 또 과거에서부터 또 지금도 이 스포츠 도핑이 스포츠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 도핑이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핑,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도핑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의 어떤 공정성 또는 가치, 그다음에 순결성, 정직성, 아무튼 이 스포츠의 이념, 가치와는 정반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 도핑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스포츠 팬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스포츠 팬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스포츠에 대한 인기 하락, 그리고 또 그것은 바로 또 산업적 측면에서 또 스포츠 산업의 그런 또 쇠락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도핑은 스포츠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 스포츠 도핑은 상당한 많은 어떤 논란을 또 일으키고 문제점을 또 드러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스포츠 도핑에 관련된 어떤 이슈나 사건의 어떤 언론 보도를 접하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스포츠 도핑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 스포츠 도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고 어떤 쭉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도핑을 막아야 되는지 그 근거, 그 다음에 이 도핑에 관한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 그리고 룰들을 또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이 스포츠 도핑과 관련한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그러니까 스포츠 도핑의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 논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사건들 몇 가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항상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개념부터 항상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핑이라고 하는데, 과연 도핑의 개념적 정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핑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DOPING, 도핑이죠. 근데 요것은 도프라고, DOPE, 도프라고 하는 약물 자체, 그러니까 고대 때부터 쭉 있어온 약물 복용에 있어서 약물 자체인 약물 자체를 의미하는 DOPE, 도프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ing 붙여가지고 이제 도핑이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러한 약물을 경구,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주사 방법 등으로 해서 이런 투여하는 행위, 복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 도핑은 또 법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국가 법령에도 이 도핑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국민체육진흥법 본문이 보여지실 텐데요.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 제10호에 이제 도핑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를 잠깐, 없애고, 보이시죠? 자,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그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도핑의 목적은 그 운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얘기하는 도핑이라는 것은 그 금지 목록, 그러니까 금지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이제 그 금지되는 도핑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약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보면 이제 금지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방법, 그다음에 경기 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특정 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또 특정 약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요 별표를 이제 누르시면 이제 쭉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이제 그 테크니컬한 그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 이거에 관심 되시는 분은 요 국민체육진흥법, 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따가 설명드릴 우리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약물에 관한 또 자료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 아까 도핑 개념에서 약물뿐만 아니라 이제 방법도 이제 도핑이라고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물을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적 측면에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그 인위적으로 어떤 외부의 어떤 물질을 이렇게 들여보내는 몸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학적, 물리적 조작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 또 도핑의 기법,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약을 먹지 않더라도 이렇게 혈액 성분을 이렇게 조작함으로써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죠. 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또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도핑에서 금지되는 방법에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개념적으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와서요. 이 도핑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도핑 역사 그 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 때도 도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고대 로마 시대적 배경이 고대 로마인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어떤 그 전차 경주 경기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체리엇 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제 발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차 이제 경주를 하죠. 근데 그 승부의 관건은 결국은 말이죠. 말이 다른 말보다 더 마차를 잘 끌고 잘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말 주인 또는 그 마차를 끄는 사람 쪽에서 말에게 흥분제를 먹였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제라고 하는 것은 피로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피로를 느끼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게, 그때는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말에게 흥분제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도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스포츠와 관련해서 도핑 역사를 보면
꽤 오래전부터 이런 도핑이 있었는데 19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1800년도 후반부에 보면 유럽에서는 이제 그 사이클 경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이 사이클 경기. 그래서 사이클 경기는 어떻게 보면 근력과 지구력을 요하는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선수들이 뭐 에테르, 카페인,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그 성분,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이제 그 근력을 키우는 그 약물 성분이죠. 그런 거를 복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금의 같은 거는 반도핑 그런 규제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 상당히 이제 그런 도핑이 어떻게 보면 횡행됐던, 물론 그때도 이제 그런 반도핑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런 도핑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암암리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선수만 바보인 것이죠. 그럴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1904년도 그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그때 이제 그 마라톤 경기에서 미국 대표팀 토마스 힉스라고 하는 선수가 이 마라톤 경기가 상당히 이제 그 힘든 경기니까 거기서 이제 스트레친이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약물을 복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1800년도부터 그리고 1900년도 들어와서 선수들이 어떠한 그 대회에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약물을 많이 복용을 했죠.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스포츠의 어떤 공정성, 가치, 정직성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1800년대, 1900년대 초에도 도핑을 하면 이것은 스포츠의 가치에 바란다라는 것은 다 널리 공유된 가치였죠. 윤리였는데 그 윤리에 앞서서 어떤 좋게 말하면 승부욕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 성적을 내기 위한 더티 플레이죠. 그런 그 약물을 복용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도핑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반도핑을 강제해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지금도 그렇고요. 또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반도핑을 하는 그 근거는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의 가치, 그러니까 공정성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신체의 능력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우열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흑인 비하는 아니고요. 흑인이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 특정 그 이벤트에 있어서는 신체적으로 상당히 그 다른 백인이나 황인종보다는 또 우월하죠. 뭐 육상이라든가 또는 뭐 농구라든가 이제 그런 거 보면 그 흑인의 어떤 그런 탄력성, 또 신체적 능력, 그 우월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근데 그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흑인하고 뭐 그런 종목에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격히 얘기하면 뭐 공정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100%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백인이나 황인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또 흑인을 이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육상의 110m 허들, 지금은 은퇴했지만 중국의 리시앙 선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금메달 땄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땄나?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세계 탑에 오른 적도 있는 만큼 뭐 그것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 도핑은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인위적. 그래서 이제 그것은 스포츠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주요한 반도핑의 근거는 뭐냐면 어쩌면 이게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선수의 생명, 치명적일 수 있고 아무튼 선수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건강에 안 좋은 거로 치면 술,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선수들한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 담배는 기호식품이죠. 기호식품. 그리고 술, 담배는 그거 자신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술, 담배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술, 담배를 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당한 근거가, 비판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이 도핑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 선수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핑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가치가 건강, 헬스 아닙니까? 헬스. 그런데 오히려 그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도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도핑은 그런 점에서도 금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여러 사건도 있었고, 뭐, 국내에서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지금 여러분 화면에 이제, 하나 이제 글이 보시는데 사진이 보시고, 지금 요 사진은 뭐냐 하면, 1960년 로마 올림픽 때요. 우리 덴마크 사이클 선수 쿤두 얀센이라고요. 이 선수가 지금 쓰러진 장면이거든요. 레이스 도중에. 그래서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 선수가 약물을 복용해서 사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그렇게 알려졌고, 많이 그렇게 알려졌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페타민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사이클 선수들이 많이 복용하는 것이죠. 이 암페타민의 부작용이 뭐냐면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과다 복용을 하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약물 복용, 도핑의 어떤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지금 그거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것이 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건 다 영문으로 된 건데 뭐 다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입니다. 유학. 해부를 해보니까 오톱시라고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뭐 사망의 원인은 헛 스트로크 그러니까 뭐 이 심장 질환이었고 그다음에 그 몸에서 이제 어떤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약물 복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글의 그런 이제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도 있었다라는 거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최근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약물 복용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이 사건들이요. 예. 여기 나오죠. 예. 오톱시 부검을 해보니까 어떠한 약물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네, 유튜브 영상인데 잠깐. Tom Simpson est mort un peu avant 6 heures ce soir à l'hôpital d'Avignon où il avait été transporté. 프랑스 방송. 또 그렇게 되지? 프랑스 방송. Tom Simpson est mort un peu avant 6 heures ce soir à l'hôpital d'Avignon où il avait été transporté par hélicoptère après sa chute dans le Mont Ventoux. L'équipe de l'actualité télévisée qui fait un reportage sur les à-côtés du Tour de France se trouvait à proximité de Tom Simpson lorsque l'accident s'est produit. Je vous propose tout de suite de voir le document car c'est un document que nous ont envoyé nos envoyés spéciaux Maurice Sévenot et Jean-Louis Normand. Regardez. 톰 심슨이라고요. Nous sommes à 3 km du sommet du Mont Ventoux. Et nous arrivons à la hauteur de Tom Simpson qui titube sur la route, aidé par des spectateurs qui veulent absolument le faire repartir, mais il en est incapable. Normand, le caméraman, et Damien font monter à l'arrêt et filment les derniers moments de Tom Simpson. 쓰러지고 혼수 상태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이게 어떤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도중인데 incapable d'une réaction d'un geste. Alors on va l'étendre. 긴급 후송하기 위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l'hélicoptère l'évacuera sur l'hôpital d'Avignon. À 19h, M. Félix Lévitan annonce Tom Simpson, le champion du monde, est mort. Depuis lors, nous avons appris que le permis d'inhumer a été refusé. Une enquête sera donc ouverte. 근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부검 결과 나왔던 것이죠. 금지 약물이 금지 약물. 그래서 결국은 c'est un document, c'est pourquoi nous avons pensé qu'il fallait vous le montrer tout de suite. 검출된 것이 바로 암페타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페타민. 그러니까 과다 복용으로 어떻게 보면 심장마비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했고, 그래서 이 사건이 크게 이제 국제 스포츠계에서 이게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정말 그 도핑을 이렇게 도핑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고, 이제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전에도 뭐랄까요, 스포츠계에서 이런 반도핑 그런 정책이 있었지만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약물 검사가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가 도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68년도 이제 올림픽에서 프랑스 이제 그레노블 동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제 약물 검사가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 이제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경기 단체에서 이 도핑 테스트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은 이제 이 도핑을 적발해내는 것이 중요한 반도핑 정책의 또 한 파트니까 그 도핑 테스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도핑 테스트가 이제 국제 스포츠계에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도핑 근거, 그러니까 반도핑을 해야 할 근거는 첫째 스포츠의 가치, 공정성, 정직성, 거기에 이제 순결성, 거기에 반한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선수들의 생명에 상당한 부정적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포츠에서는 도핑이 금지되어야 되고 도핑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